안녕하십니까, 조교입니다.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은 뉴스가 빵빵 터집니다. 예, 뉴스가 빵빵 터지는데, 자, 윤석열과 추미애가 온 나라를 휘짓고 다닙니다. 지금 온 나라를 휘짓고 다니는데, 이 싸움의 그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과 추미애, 이 두 사람이지만은 보이지 않게는 지금은 뭐 거의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서 묵인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누가 들어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세 사람의 사생결단입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 이런 경우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당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이죠. 2016년 탄핵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만 해도 이전하고 그때 탄핵이 처음 시작될 때는 윤석열과 문재인이 엄청난 그런 관계였어요. 정말로 뭐 세상을 뭐 다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기계였고, 그런 파트너였고, 그런 결기였는데, 지금은 그때는 생생결단을 자기네들 살기 위한 생생결단을 했다면,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위한 사생결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생결단. 야, 그게 시간으로 따져도 마구 얼마 돼도 안 해요. 문재인 대통령 2017년 5월 달에 대통령 됐는데, 몇 달 됐습니까, 이제? 17년 5월, 18년, 19년, 20년, 올해네. 18, 19, 20년, 만 3년 차가 이제 다 돼가고 있는데, 18, 19, 20, 21, 만 4년이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3년 반이 넘어섰네요. 이 사생결단을 내야 하는 관계로 왔는 거는 왜 그런 관계로 왔는가? 저는 이게 참 궁금해요. 어떤 관계가 이렇게 됐을까? 그것도 대통령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최고의 권력자고 최고의 통치자인데, 자기가 장관을 임명하는 거는 요즘 뭐 세상이 밝아져 가지고 청문회도 하고 뭐 이래 하지만은, 그 전만 해도 대통령이 네 장관 해, 네 장관 치와, 뭐 이러면은 뭐 회의석상에서도 장관이 날아가는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조금 뭐 공명하게 한다 합시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그, 원칙은 청문회에서 좋다 해야 이거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데, 청문회에서는 개처방이라도 또 대통령의 인사권이라 이걸 내세워가지고, 뭐, 청문보고서 채택도 안 되는 거의 쓰레기 수준의 장관들이 장관을 해먹어요. 우리 일반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범죄들을 저지르고도 장관 해먹어요. 참. 정말 못된 인사건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지금도 권한이 많습니다. 윤 총장, 사회적인 얘기도 이렇게 많고 하니까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 하면은, 윤 총장도 어떻게 나 임기 보장 받아야 돼요 얘기하기 힘듭니다. 이미 아마 지금 상황은 이까지 왔으면은 말 한마디만 하면은 물러날 것
또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소송을 하고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런 걸 하는데, 그것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법무장관을 내세웠는지 내세운 뜻 우리가 보이고 있는 거지. 내세웠다고는 확실히 얘기하지 않으니까 내세웠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진짜 꼬롬하고 좀 얄시리한 행동이지. 차라리 내가 해결해 치워버리지.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똑같이 인사청문회 받아가지고 장관급으로서 인사청문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게 한 계곡에 두 마리의 맹수가 두 마리의 암수가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잘 질릴란지 모르지만은 두 가지 종류 색깔이 다른 맹수를 갖다 쥐어 놓으면은 한 놈 뒤질 바이지. 안 그러면 싸우다가는 두 놈 다 뒤지든지. 지금 꼴보기 싫으니까 둘 다 죽어보라고 지금 이러는 건지 난 그거는 모르겠는데, 좌우간 이 사람들이 지금 사생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서로 죽고 못 살고 이뻐 못 사는 사이였는데 지금은 이런 정황으로 왔습니다. 자, 그런 정황으로 왔는데, 윤석열의 징계위가 하루 전에 열린다던 감찰위가 법무부가 날짜 미확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감찰위원회의 그 개최 여부가 굉장히 이게 이슈가 많고 지금도 이게 오락가락 하고 있는 건데, 오늘 10시에 행정법원처에서 11시에 열리는 거는 그 확정이고, 맨 나중에 세 번째 있는 징계위원회 수요일날 오후 4시에 열리는 건 확정이고, 지금 어제 속보로 나오는 걸 봐가지고는 감찰위원회도 오전 10시에 열린다는 게 확정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는 확정적인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윤석열 징계사안 논의하는 이 과정을 한번 봅시다. 윤석열 징계사안을 논의하는 법무부가 내달 1일 오전 10시, 내일입니다. 오늘이 30일이고 내일이 1일입니다. 오늘 30일이고 내일 10시에 개최가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감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조치의 근거가 된 감찰 결과를 심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내일 12월 1일 오전 10시 개최된다. 법무부는 29일 일정이 확정됐다며, 다만 장소와 인원, 명단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11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부 인사의 3분의 2 이상이라고 합니다. 윤 총장의 감찰위원회 개최되는 정족수는 과반수인 6명 이상이 찬성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이 건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열리는데 이미 아마 조선일보가 취재 보도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봐서는 법무부 감찰위원 대부분이 윤 직무 정지가 부당하다는 것으로 나왔고, 내일 감찰위원회가 열린다 그러면은 8명 정도가, 11명 중에서 8명 정도가 열릴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벌써 여론은 이렇게 아마 압축이 돼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생결단이라는 거. 추미애, 윤석열, 사생결단 3년 전, 3년 전, 3년 전에 1차 간보는 오늘 열고 있는 집행정지재판입니다. 집행정지재판인데, 이 집행정지재판을 보면은, 오늘 11월 30일 날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 관련 주요 일정이 보면은 11월 30일 서울행정법원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윤 총장은 참석을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안 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이 집행정지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이고, 이러면은 오늘 당일 또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합니다. 직무정지에 바로 복귀가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2월 1일 날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는 우여곡절 끝에 내일 10시에 열리기로 했습니다. 장소 인원은 아주 비공개로 돼 있고, 여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적정성 여부가 논의됩니다. 감찰위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이 감찰위에서 의결 결정되는 것은 결정 능력은 없습니다. 저지게 그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인데 이것은 법무부가 감찰위원회를 둔 것은 이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둔 거기 때문에 권고적인 의미이지만은 그것을 달부 무시했다가는 거기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 파장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것을 함부로 무시했어도 오히려 문제가 더 불거질 수 있다는 그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고의 쟁점인 12월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인데,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여기에서 해임, 면직, 정직 이런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장관입니다. 장관이 이 위원회를 소집했기 때문에 장관은 여기에 참석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이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는 법무부 차관이 이제 장관은 직무대행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직접 참석해서 소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징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이 안에서 부결이 남은다 하지만은 의결이 된다 그러면은 의결사항으로 해임이나 면직, 정직 이런 중징계가 내려지게 되면은 이 절차는 이 내려진 이 결과를 대통령인데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이를 확정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됐다 가지고 결정이 끝난 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 계단이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이제 또 우리가 재밌게 구경할 수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는 살아있는 권력도 편안하게 앞뒤 자고우면하지 말고 조사하라 그래 놓고는 또 소신대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윤석열이 열을 쳐야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 줄 때는 뭐 시키지도 않은 것 같은데도 일을 알아서 착착착 잘해줘 가지고 대통령까지 갔는데,
어쩌면은 대통령을 시게 줬는 1등 공신인데, 보이지 않는 1등 공신인데, 이거를 내가, 임기를 내가 2년이라는 임기를 줘놔놓고, 그거를 해소를 한다. 줬다 뺏는다. 줬다 뺏으면은 똥구멍에 뭐 난다 그랬는데. 참, 이거, 옛날 일 얘기가 참 재밌어요. 줬다 뺏으면 안 되는데. 웃다 웃으면 똥구멍이 생겨난다 그랬지. 좌우간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차라리 딱 불러가지고, 빼가를 갖다 놓든지, 막걸리를 갖다 놓든지, 고량주를 갖다 놓든지, 저쪽에, 데킬라를 갖다 놓든지, 딱 한 사발 부어놔 놓고, 자, 우리 오랜만에 만나시, 한잔 합시다. 하고, 딱 들이키고, 야, 성열아, 그동안 고생했다. 사회적으로 지금, 니 하나 정리 못하니까, 대통령을 진짜 완전히 졸라본다. 내가 한번, 내 위신 한번 세워다오. 하면은 윤석열 총장, 이거 진작 그래지 그랬습니까? 나는 그래도 내 편 드는 줄 알고 나는 앞에서 사왔는데, 대통령이 그런 생각이라 그러면은 저 물러납니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뭐 해가지고, 그 말을 왜 못해? 그 말도 못하면서 이제까지 수천 명의 인사를 어떻게 누가 했을까? 지금 문 대통령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도 나도 내가 한 일이 있다. 내가 한 일은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도 끝까지 나가보다. 나도 사나이 체면이 있지. 나도 검찰 30년 체면이 있지.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내려도 그래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판사 문건, 감찰 검사, 죄 성립 안 된다. 이게 문제가 더 큽니다. 이게 문제가 더 큰 게, 감찰이 안 된다 그런 거를, 죄가 안 된다 그런 거를, 안 된다고 써놨는 거를 지워버렸어요. 이 공문서 위조입니다. 공문서 위조는 안 되는가? 법리 검토 의견의 수사 의뢰 과정서 설명 없이 삭제해놨다. 당시 초안자가 해놨는 것을 초안자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누군가가, 아직 밝혀지지 않는 누군가가 삭제를 해버렸다. 남의 공문서를 이렇게 삭제하면 안 되지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정화 검사의 얘기인데, 이정화 검사는 대전에서 검사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검사를 법무부에 파견을 시켰어요. 이 파견 아무나 시켜도 되는지 몰라요. 이거 파견하는 것도 이게 무슨 농단이다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말썽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참 법무부가 이런 짓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정화 검사입니다. 이게 이
이정화 검사가 직접 썼는 내용입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대전지검에 있는 이정화입니다. 이정화 검사입니다. 파견 명령을 받았을 때 감찰관실에서 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이 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으면 일선에서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면서 살면서 실수 없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동료, 선후배 검사들이 그래 하듯이 법률가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사건을 보고 어느 곳으로도 치우침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하면 그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네요. 저는 감찰관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총장님에 대한 징계 사유와 거론된 여러 의혹들 중 일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기에 제가 관여하지 아니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말 맞지? 내가 담당 안 했는 거는. 그러나 누군가에게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절차는 정해진 규정과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히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조사의 범위와 대상 또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주 바른 법률가네요. 법무부 보도자료에 적시된 총장님에 대한 여러 징계 청구 사유 중 가장 크게 여론에 보도되었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감찰 담당관실에서 제가 법리 검토를 담당하였습니다. 직접 담당한 검사입니다. 문건을 접수하고 처음으로 법리 검토를 시작하여 그 후 한 차례 수정할 때까지 감찰 담당관실에서 확인한 내용은 문건의 전달 경로가 유일하였지만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위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찰 담당관실에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에 편찬하였습니다. 감찰관실 동료들이 있는데도 물어봤을 때 이정화 검사하고의 의견이 다른 게 없어서 그대로 편철해서 그대로 확정지었답니다. 법리 검토 내용은 위와 같았지만은 문건 작성에 진술은 듣지 않는 상태에서 물이야기법 관리리스트 부분은 물리야기법 관리리스트 부분은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 결학에 등장하는 내용이고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내용을 취득하였는지 알 수 없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네. 2020년 11월 24일 5시 20분경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하였고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 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도 성상욱 부장님이 검사 게시판에 올린 글을 읽어보았는데 물이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만 제 추정과 달랐고 대부분 내용이 일치하였습니다. 급기야 그 다음 날 총장님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 결정에 대해서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직후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총장님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문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자기는 그렇게 쓰지 않았는데 자기 문건으로 이루어졌다. 억울하지. 수사 의뢰를 전화하여 제가 검토하였던 내용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고, 감찰 담당관실에서 총장님에 대한 의혹사항에 관하여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 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을 검토하였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될 수, 뜻이 다른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되었습니다.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되었습니다.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제가 처리하는 많은 사건들 중에 결재권자로부터 제 가호가 있는 것으로 지적받은 사건도 있었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재권자와 의견이 충돌한 적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과 논리는 법률상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목적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믿음이 있었고 한 번도 이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14년 검사로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그러한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사실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총장님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절차마저 위법하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당초 파견 명령을 받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졌던 기대, 즉 법률가로서 치우침 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실망을 하는군요.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직업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제 의견을 밝힐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리기 위해 늘상 기록과 씨름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검사들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른 생각을 하는 검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바른 생각을 하는 이 검사는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 검사보다도 더 바른 검사입니다. 이정희 검사는 정말 이런 분이 검찰총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말 저는 이정화 검사에게는 다시 또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생결단. 참 꼴 좋다. 이렇게 사진이 올라오는 이 자체만도 쪽팔리지 않는가? 자, 윤석열의 세겁인데 사실은 내겁입니다. 내겁이라는 게, 내겁이라는 게 이제 오늘 법원 행정처에 11시에 있는 거하고 내일 감찰위원회에 있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 있는 징계위원회, 이거는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이보다 또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추미애 법무부에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문 대통령에게 올렸을 적에 문 대통령이 오 하느냐 노 하느냐의 문제인데 뭐 이때 추미애하고 둘이 불러놓고 야 너 둘이 그만큼 이제 쌓아왔으면은 됐으니까 이제 그만 둘 다 가서 쉬어라 이래도 되겠고 뭐 윤석열을 쉬어도 되고 추미애를 쉬어도 되지만은 정말 이 분탕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이것은 국정농단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법률을 잘 아시는 분들, 이 문재인의 국정농단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도,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거 진작에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처리를 하든지 했어야지, 이걸 이렇게, 어디 뭐 투견대에 우리가 지금 뭐 어디 뭐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도박을 하면은 재미나 있지. 이거 말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국정농단 영창 갖는 거 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하에서 지금 이 윤석열 추미애 윤석열이 싸움하는 거 하고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이거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으면은 위법 아닙니까? 경우에 미치면 위법 아닙니까? 국민의힘 뭘 하십니까? 국민의힘에는 자기 당이 뽑아놓은 대통령 그것도 탄핵해가지고 영장 보냈지 않습니까? 기술자들 아니에요? 이런 거 왜 지금은 상대당인데 옛날에 뭐 뜻을 같이 했던 동지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동지를 가지고 뭐 감칠 수가 없어요? 참. 그러니까 하는 행적을 똑바로 해야 돼, 남자라는 거는. 그거 할 짓을 했어야지. 좌우간 꼴 좋은 이 사생결단 한번 빨리 쩍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만 서희 다 그만에 한목에 그만 지어버리시면은 그만 새술은 새부대에 담자고 새로 뭐 술을 빚어 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저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구독을 여러분들에게 얻고 싶습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아직 안 누르셨죠? 구독 그거 눌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구독을 2번 누르면은 취소가 돼요. 2번 누르지 마시고 눌렀던 분은 저에 관한 구독은 한 번만 누르십시오. 2번 누르면은 또 취소되니까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아끼지 마시고 눌러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